이 바닷가에서 걸으면 뭐 몇천 배가 더 높다더라. 막 이런 자꾸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가지고 맨발 걷기에 어떤 땅이, 어떤 길이 좋은가,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의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맨발 걷기에 어떤 땅이, 어떤 길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사토길이나 흙길도 좋습니다. 일반 흙길, 숲길을 걸어도 언제든지 그건 좋은 거고요. 어떤 땅이든지 어떤 흙이든지 다 좋습니다. 다만 촉촉해야 됩니다. 습기가 충분히 있어야 전기가 물이 묻어야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촉촉한 땅을 밟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황토길을 많이 만드시는 이유는 황토가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고 그 질감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황토 자체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수분이 있으니까 더 촉촉하잖아요. 거기다가 유익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토에는. 그래서 황토는 일반 흙길보다 조금 더 접지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닷길도 좋다. 왜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바다에 가서 맨발하고 오시면은 야, 오늘은 슈퍼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일반 수분보다 소금물이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합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은 전기의 접지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바닷가에서 걸으면 뭐 몇천 배가 더 높다더라. 막 이런 자꾸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가지고 어떤 땅이 어떠한 조건에서 저항치가 내려가느냐.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접지 효율이 일반 흙길보다 바다가 한 3배 정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황토는 한 2배 정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접지 효율은 바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황토, 그 다음에 일반 흙길 이런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고 약간의 차이니까 어떤 길을 걸어도 우리 바로 집 옆에 흙길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활의 주변에 언제든지 가가지고 맨발로 땅을 접지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식사를 할 때 간혹 특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특식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루 3회 맨발 하시라. 그리고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 전체 합해서 3시간 이상을 하시는 게 좋다. 맨발 걷기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왜 저는 맨발 걷기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 하십니까? 그러면은 한 30분, 1시간 40분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일주일에는 몇 번 하세요? 그러면 2번, 3번 또는 주말에 한 2번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맨발 걷기를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루 3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루 1끼밖에 식사 안 하시고 일주일에 그것도 2번, 3번 정도밖에 식사 안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나면은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좋아지십니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1일 3회 합계 3시간 이상을 맨발 하시라. 이게 저희들의 맨발 걷기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암을 가지시거나 어려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김해지회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아침에 9시 정도까지 산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도시락을 싸우시게 해가지고요.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같이 도시락을 펴놓고 1시간 정도 나눠 먹고 그리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오후에 더 걷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맨발로 걷는 생활을 몇 달간을 하고 나니까 암이 치유되는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왔어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맨발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지에는 야간반을 운영합니다. 저녁 7시까지 저녁 식사하시고 이 산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8시 반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이제 맨발을 해요. 야간반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능한 분들은 낮에도 맨발 하시고 또 저녁에도 와서 맨발 하시고, 그래서 맨발은 가능하면은 많이 하실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그러면 식사는, 섭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맨발 걷기와 섭생은 수레바퀴의 2바퀴와 같다고 그럽니다. 맨발로 걸으시고 식사는 막 마음대로 일회용 식품이나 뭐 이런 거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서 반드시 채소 중심의,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접지 효과에서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사에서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땅 속에서 전자를 받은 채소들이, 채소 잎이나 줄기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면 동물의 몸으로 올라온, 가축의 몸으로 올라온 전자들은 그 동물 자체가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전자가 다 없어져요. 채소는 그런 항산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쌀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먹으면 그 전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일부 항산화 효과, 일부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 염증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이 잡식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 걷기 할 때는 가능하면은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판을 밟으면은 맨발 걷기하고 효과가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지 지압 효과를 놓고 보면은 지하판도 지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맨발 걷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접지 효과가 전혀 없고요, 지하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하판은 그냥 꾹꾹 누르는 정도가 되지만은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발바닥에 아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발바닥의 아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깔창이 아치를 딱 막고 있어요. 압축됐다, 이완됐다 해도 이 스프링 효과가 작동을 안 해요. 스프링 효과를 차단하고 신발 신고 다니면은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를 탁탁탁탁 하고 걸으면은 충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프링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통증,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해가지고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져요. 경직돼서 생겼던 통증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하판을 밟으면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고 또 발등에 있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 펌핑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요. 그래서 바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맨발 접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니까 일부는 무슨 접지 지팡이를 짚거나 무슨 전선을 끌고 다니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래도 땅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구리판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접지 지팡이를 끌고 짚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소품들은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안 벗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발의 정신에는 맞질 않아요. 땅을 걸으실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그런 거를 끌고 있으셔봐야 접지 효과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접지 효과만 있다면 그럼 손가락만 땅에다 대고 있어도 접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옛날 사회에서는 몸이 많이 아프면은 땅을 파고 몸을 거기다가 묻었어요. 목만 내놓고 땅속과 접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 전체를, 일광욕을 몸 전체로 하잖아요. 이 손가락만 내놓고 일광욕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나 같은 이치입니다. 최소한
발바닥이 접지가 돼야만 몸 전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선을 끌고 다니거나 또는 뭐 접지 지팡이를 끌고 이거는 그냥 일부분만 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어싱 하면은 접지만 이야기하는 거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어싱 접지와 지압 효과, 발바닥 아치, 발가락 효과가 시너지를 이룬다, 승수 효과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력은 그냥 접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맨발 접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니까 옥상에 이제 흙을 깔아놓고 맨발로 걸으면 어떠냐, 또는 뭐 거실에다가 황토를 갖다 깔고 밟으면 어떠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이 돼야 거기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와 떨어진 상태에서 흙을 퍼다가 또는 옥상에다가 흙을 깔아놓고 밟으셔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경우에 방법은 아까 접지선 있잖아요. 수도관에도 땅속으로부터 수도관 쇠관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거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수도관과 물도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수도관과 연결해가지고 땅속에다 접지선을 또는 구리판을 깔아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 그거는 접지 효과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그런 거를 장치하실 때나 또는 실내에 그런 흙을 깔아 놓으실 때는 접지선을 연결시켜서 장치를 하시면은 접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게 사계절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집합해서 이 맨발 걷기 스킬 힐링 스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부터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까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맨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을까지 맨발을 해가지고 예컨대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게 나았는데 맨발 안 하니까 다시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방학을 함과 동시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열심히 잘 걸으시고 멋진 치유 사례를 만들어내신 분들께는 이러이러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지혜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못 쓰는 오래된 면양말 또는 뭐 수면 양말 이런 걸 바닥을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신게 돼요. 그럼 영하 5, 6도, 7도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영하 10도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발등팩이라는 게 사팩이 있어요. 그거를 발등에 붙이면은 영하 10도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되잖아요. 자, 눈이 오면은 간단한 슬리퍼를 신고 가셔가지고 슬리퍼를 벗어놓고 200m, 300m 정도를 맨발로 걸으시고 눈이 쌓인 상태에서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또 100m, 200m를 걸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발바닥에 묻은 눈이 슬리퍼 사이에서 체온에 의해 가지고 녹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한 300m 맨발로 걷고 300m 슬리퍼 신고 걷고 교대로 하면은 1시간, 2시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슬리퍼를 신으시면은 물에 젖어 있잖아요. 슬리퍼 신어도 접지 효과는 계속됩니다. 자,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래도 땅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구리판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접지 지팡이를 끌고 짚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소품들은 결국은 신발을 안 벗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멍 양말, 못 쓰는 털신 그런 거 바닥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한겨울 동안 누구나 다 맨발로 걸으실 수 있어요. 자, 맨발 걷기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 맨발 걷기에 안전수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맨발 걷기 시작하시기 전에 체조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몸의 전 근골격계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몸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발로 걸으실 때는 1m, 2m 앞을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위험물이 있으시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고 길 밖, 풀숲 이런 데는 나가시지 마세요.
그 안에는 혹시 이 가시가 있거나 무슨 위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면 아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발로 걸으실 때 가능하면은 발을 또박또박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발을 질질 꺾게 되시면은 돌멩이에 차이시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걸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가시나 녹슨 못 같은 데 찔리면은 파상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시라고 그럽니다. 한 번 예방 접종을 하시면은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동네에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원 같은 데 가시면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면은 건강한 그런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바닥에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주, 2주 정도에 한 번씩 각질 제거기로 좀 각질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발크림 매일 바르시고, 그러면은 발바닥이 막 찰고무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이 건강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맨발로 그럼 걸으면 어떻게 걷는 게 좋으냐? 발걸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그런 질문들을 간혹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7가지 걸음을 개발을 했어요. 일부는 숲길을 들어가는 맨발로 걷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지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꺼비 걸음입니다. 자,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땅을 완전히 발바닥으로 땅을 덮으시고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숲길을 맨발로 걸어 들어갈 때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고 저 자신이 땅과 이 숲과 자연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런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치 두꺼비가 땅에 딱 붙어서 천천히 걷듯이 우리도 그렇게 걷는 두꺼비 걸음을 하시면은 땅과 숲과 어머니 대지와 완전 일체가 되는 그런 걸음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걷는 그런 걸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황새 걸음이라고 해요. 장인이 팔도 휘휘 젖게 돼요. 그래서 황새처럼 경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고요. 세 번째 걸음은 지금부터 지압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 지압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가락에는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관들이고, 발허리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해당이 되고,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까치발 걸음을 이번에는 걸어봅니다. 자, 발 뒤축을 들고 완전히 발가락으로만 걷는 걸음이에요. 자,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가락 끝에 몸무게가 집중됩니다. 평소에 걸을 때는 우리가 몸무게가 60kg라고 그러면은 발가락 끝쪽에 20kg, 발 가운데 20kg, 발 뒤축에 20kg 이렇게 분산이 돼요. 지압 효과가 20kg씩이에요. 자, 그런데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가락 끝쪽에 60kg의 힘이 집중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따라서 머리가 아프시던 분들이 머리가 개운해지시고,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었던 분들 안약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눈이 촉촉해져요. 그 다음에 코에 비염들, 막 콧물 달고 살던 분들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비염이 없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성분들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종아리가 이뻐집니다. 남성분들은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 다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까치발 걸음을 1시간 반 정도 하시고 나면은 기절할 정도로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걸음은 똑바로 서셔가지고 발가락만 만세를 불러주세요. 발가락만 만세, 발허리, 발 가운데가 땅에 딱 붙게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발허리가 땅과 밀착되게, 그래서 완전히 발바닥을 짓이기듯이 걷는 거예요. 잇몸을 우물그리듯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 속에 있는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이런 장기들이 지압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럼 막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완전히 오므려가지고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이에요. 이렇게 걸으시면은 발가락 끝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 쪽의 기관들이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요. 이 발가락 끝쪽으로 걷게 되시면은 힘이 앞에서부터 뒤로 쳐줘요. 이 걸음을 걸으시면은 혈액이 거꾸로 앞에서부터 뒤로 혈액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면은 머리가 개운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6번째는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이에요. 자, 처음에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부채살을 편저처럼 발가락을 벌리시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이에요. 우리 평소에는 신발을 신고 살면은 발가락들이 신발 볼에 딱 갖춰져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이게 딱 갖춰져 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아요. 자, 우리 조물주가 왜 발가락을 양쪽에 5개씩 만들어 놨겠어요? 몸의 균형을, 이 발가락이 양쪽에서 꺽쇠처럼 딱 쥐어가지고 균형을 잡고 추동력을 얻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신발볼에 딱 갖춰서 걷게 되면은 몸에 근골격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혈액도 제대로 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착착 펴져요. 그래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근골격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머리끝까지 혈액이 다 돌면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번째 걸음은 두 분이 부부나 친구가 같이 숲길을 걸을 때, 좁은 길을 걸으실 때 뒤로 한번 걸어보셔요. 뒤로 걸으면은 이 나무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쫙 따라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걸으면은 뒤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앞으로 보고 걷고 한 분은 뒤로 걷고, 대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시면 두 분 간의 정리도 깊어지시고 굉장히 운치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걸음을 이렇게 교대로 해보시면은 맨발로 걷는 그런 자체가 유쾌하고 즐겁고 건강에 유익한 그런 걸음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8년간 맨발로 걸으면서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맨발로 걸으시면은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예방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병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젊어집니다. 활력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노화가 되는 거죠. 우리 맨발로 걷는 세상에서는 나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60대는 그냥 청년이에요. 70대 마찬가지. 80대도 저희 맨발 걷기에 와서는 명함도 잘 못 내밀어요. 왜냐? 번개 맨발 산행을 했어요. 자, 그때 이 분당에 사시는 95세 어른이 오셨어요. 본인이 손수 운전까지 하고 오셨어요. 95세라도 맨발로 걸으니까 살만 땄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이상까지도 내가 목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걸음들을 걸으시면 치유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맨발 걷기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이 지구를 밟고 걷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신발 신고 걸으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만성질환들,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자가면역 질환들, 이 모든 질병들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발을 벗고 땅과 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저는 2001년 제가 폴란드에서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으로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당신은 죽는다.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감기가 든 사람이 지나면 가도 감기가 옮아붙는 면역력이 최저의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온 한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와 림프까지 암세포가 다 전이된 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한 달 정도밖에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분이 집 뒤에 청계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에 가서 맨발로 걷고 죽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청계산에 가서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맨발로 쉬고 맨발로 놀고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매일 맨발로 청계산을 걷다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다 사라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 TV 프로를 보는 순간 저 맨발 걷기에 무언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의 비결이 있겠다. 그리고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집 뒤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이라는 924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을 운동하고 산책하고 했지만은 제 건강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 TV 프로를 본 다음 주말에 바로 신발을 벗고 숲으로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1년 4월이었습니다. 그날 2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날 밤 꿀과 같은 숙면을 하게 됐습니다. 수개월간을 잠을 못 자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맨발로 건 첫날 저는 숙면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1시간,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루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게 됐습니다.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감기 든 사람이 지나면 가도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건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도 감기가 옮아붙지 않는 거였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활기찬 그런 삶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이 맨발 걷기라는 것이 암도 치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질병들, 불면증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맨발로 걷는 것이 이렇게 건강해지는가 그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되느냐,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던 끝에 책을 써야 된다. 그게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 세상에 맨발 걷기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계산에 그 간암 치유되신 분과 저 자신이 치유된 사례밖에 없었지만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한 이후에 엄청난 치유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사례가요,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이루고 있던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 여성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결국 병원에 가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았어요. 자, 수술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은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게 되면서 대모산을 살기 위해서 매일 등산화 신고 운동화 신고 몇 시간씩을 걸었어요. 몇 시간 등산화 신고 걷고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또다시 통증이 있으니까 또다시 진통제를 마시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현수막을 보고 찾아와서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달 동안 한 알의 진통제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눈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유방암이 치유됐어요. 또다시 암이 재발된 거예요. 이번엔 암이 갑상선에 종양이 3cm로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1.6cm로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 맨발로 걸어서 완전히 암세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혈액암이 걸리신 분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큰 병원에서 1년간의 예정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항암 석 달째 저희 대모산에 맨발 걷기 힐링 스쿨로 오셔가지고 맨발로 같이 걸었더니 너무나 몸이 좋아졌어요.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맨발로 걸은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암세포가 전혀 없다. 항암 중단이다. 그래서 1년 계획으로 시작했던 항암 6개월 만에 맨발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사례가 충수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성점액종이라고 그러는데
복강 내에 암세포가 잉크를 촥 뿌린 듯이 퍼져나가는 그런 암이에요. 처음에 그게 발견되고 대강 수술로 걷어냈다고 그랬어요. 걷어냈지만은 몇 달 있다가 다시 암이 재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 대모산에 오셔서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했죠. 이분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 암인 줄.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충수암에 걸렸는데 맨발로 걸은 지 4개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반은 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증언을 하셨어요. 맨발로 걸은 지 9개월 만에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런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를 저는 지압 이론하고 접지 이론하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발가락 쪽에는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관들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발가락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허리에 이 중앙에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쪽에 해당되는 생식기와 이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발 마사지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면은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 부위 지압점을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세요. 20kg, 30kg 힘으로 지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간 쪽에 혈액순환이 막 공급이 돼가지고 간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1913년도에 미국의 피츠제랄드라는 의학 박사가 존 세라피라는 이론을 처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유니스 잉엠이라는 간호사가 이 임상에서 그런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발지압도라는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발을 신고 숲길을 걸으면은 어떤 나무 뿌리나 뭐 돌멩이가 있어도 그게 우리 발에 지압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무게인 50kg, 60kg, 70kg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돌멩이, 나무 뿌리, 나뭇가지들이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들을 지압해줘요. 그러면 아까 지압사에서 지압을 받을 때는 20kg, 30kg 힘으로 특정 부위를 지압받지만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전 지압점들을 다 지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몸의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면서 면역체계가 강화돼가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지난해입니다, 벌써. 제 강의를 들은 한 분이 가을에 맨발로 걸으시다가 추워져가지고 맨발로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자갈을 깔아 놓으시고 그 자갈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맨발로 걸으셨대요. 자, 이분이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석 달간 자갈을 밟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약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건강관리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수한 지압 효과입니다. 지압 효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겁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쓴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도 이 지압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을 전개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압 이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접지 이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그리고 몇몇 에너지 의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연구해가지고 어싱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전기장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전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몸속에 우리 전압은 지금 만약에 재면은 여기 막 불이 막 비치기 때문에 한 500mV, 600mV 이렇게 될 거예요. 0V가 아니라 이런 고전압 속에 살면은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기장치, 기계장치들은 어스돼 있어야 된다. 땅과 접지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 지금 현재도 우리 집안에 쓰는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이 모든 전기장치들은 어스가 돼 있어요. 접지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떠한 전기장치보다 더 정밀한 인체는 아무도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정밀한 전자장치 같은 심장이 갑자기 과전압이 흐르거나 이러면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공장 가보면은요, 땅이 완벽하게 접지가 돼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 개별적으로도 접지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야 불량품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이 클린트 오버가 어느 날 몸에 전압을 쟀더니 막 500mV, 600mV, 막 1000mV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지하는 순간 0V로 딱 떨어져요. 근데 이 클린트 오버는 케이블 TV의 기술자였어요. 케이블 TV를 연결하면 처음에는 화면이 막 찌직했어요. 그런데 그 케이블 선을 땅에다 묻으니까 항상 화면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500mV, 600mV 되는데 맨발로 땅을 밟으니까 0V로 떨어지는 이 이치는 바로 케이블 TV를 땅과 접지했을 때 생기는 현상과 똑같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땅속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몸 안에는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땅을 밟으면 즉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만나서 중화되고 소멸되고 0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수십만 볼트의 낙뢰가 땅속에 떨어지면은 피뢰침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맨발로 땅을 딱 밟는 순간 몸 안에 가득한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이 땅속에서 올라온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중화되고 소멸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과 접지되면 만성질환, 암,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모든 만성질환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클린트 오버가 또 관련되는 심장의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 이후에 약 30편의 임상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실험으로 확인된 이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8년 동안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치유 사례들은 완벽하게 그 사실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항산화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면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2.7배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타전이가 2.7배가 올라간다. 이게 임상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땅과 접지시키고 2시간을 접지를 했더니 이 막 뭉쳐있던 혈액들이 쫙 벌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된 거예요. 혈액이 묽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5배, 어떤 사람은 2.3배, 어떤 사람은 3.7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면 제타전이가 올라가고 혈액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여러분들 중에는 손발이 차온 수족냉증에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강의하고 난 다음에 같이 운동장에 나와서 손 악수를 해보면은 10명 중 3명, 4명이 얼음장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손발이 수족이 차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왜? 신발 신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한 달, 2달 지나시면은 손발이 막 뜨끈뜨끈해집니다. 수족냉증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온몸에 조직의 세포에 혈액이 돌게 되잖아요. 혈액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각 조직과 세포에 공급하고 그 조직과 세포에서 노폐물을 걷어옵니다. 조직과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접지 효과에서 첫째 항산화 효과, 두 번째 혈액 이송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TP 생성 효과예요.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평소에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타야 되잖아요. 가스가. 사람이 움직이려면 ATP가 생성이 돼야 돼요. 자, 근데 평소에 ATP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 전달기에 넣어가지고 ATP가 생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전자 전달기에 전자를 계속 공급하잖아요. 계속 공급하니까 ATP가 막 생성돼서 나와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활기차지는 거예요. 힘이 막 생성돼요. 에너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화 신고 4시간, 5시간을 등산하고 오시면은 초죽음이 됩니다. 파김치가 돼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걷고 오시더라도 집에 오시면 여성분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십니다. 이 현상이 뭘 이야기하느냐? 신발을 신고 등산화 신고 걸으시면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은 걷는 걸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효과, 혈액 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엔티에이징에. 자, 이렇게 신기한 그야말로 놀라운 맨발 걷기 효과를 이걸 과학적으로 좀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서 접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양파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었어요. 양파 2개를 사와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거기다가 양파 2개를 담았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집안에 보면은 접지선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선과는 무관하게 건물을 질 때 땅속에 구리봉이나 구리판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전선을 연결해서 각 집의 가정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접지선을 한 양파에다 넣었습니다. 그 지켜봤습니다. 자, 일주일 지나니까 접지가 안 된 양파에서는 물이 막 끓어 넘치기 시작했어요. 썩기 시작했어요. 자, 2주 되니까 완전히 막 시뻘건 그런 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접지된 양파는 깨끗했어요. 거기 막 뿌리가 건강하게 내리고 있었고요.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접지 안 된 양파는 잡아봤더니 폭 하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자, 이것을 보고 접지 안 된 3주간의 양파 일생은 어쩌면 우리 60년의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계속 병들어가는, 아파지는,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삶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느냐. 반면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는 맨발인들의 모습은 접지된 양파가 당초의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다. 자, 2번째는 우유를 새로 사와가지고 2개의 컵에다가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에는 접지선을 담았어요. 자, 그걸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지 안 된 우유는 4일째 되니까 표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니까 완전히 썩어서 막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표면에 노란 막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요. 막 치즈와 같은 그런 냄새. 3일, 4일, 5일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향기로워졌어요. 접지 안 된 우유는 열흘 동안에 완전히 부패했고, 접지된 우유는 열흘 동안에 완전히 발효가 된 거였습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땅과 접지하지 않으면 부패되는 삶을 사시고, 땅과 접지하시고 땅과 맨발로 걸으시면 발효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우유의 접지 실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금붕어를 6마리를 사와가지고 3마리는 한 수조에다 담고 한 수조에 접지선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일간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배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는 놀랍게도 숙변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시큼한 변을 계속 쏟아내요. 숙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사다가 먹이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쇠잔해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팍 하고 올라왔어요. 먹이를 금방 다 먹어치웠어요. 5일간 먹이를 안 줬는데도 쌩쌩한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땅과 접지하지 않고 사는 동물의 모습. 땅과 접지된 동물은 먹이를 안 줘도 쌩쌩한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험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원에 가가지고 고무나무 똑같은 두구를 사왔어요. 제 책상 앞에다 놓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접지선을 그 흙에다 꼽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물을 줬어요. 어떤 현상이 생겨서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잎이 2개가 썩어서 떨어졌어요. 둥굴 자체도 자라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막 왕성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둥굴 자체가 근 2배 정도로 커져 있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하게 왕성한 생명력으로 질병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발로 걸어서 많은 병이 치유된다, 그리고 암도 치유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 8년간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해오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맨발로 걸으시고 각자 돌아가셔서 맨발 하시면서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이 치유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 겁니다. 제일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들이 암에 대한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암 환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신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학을 도움을 받아도 또 치유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치유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선언받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2001년도에 청계산의 이주서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겠다는 분이 청계산을 맨발로 걸어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고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쪽 금대산에 박성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평생 전국의 산을 3,000개 이상을 등반한 등산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흉추 9번, 10번이 암세포로 썩어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 말기로 PSA 지수가 93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히 돌아가셔서 쉬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 있는데 따님이 제가 쓴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그 책을 읽어보신 박성태 교수께서 맨발로 걸으면 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에 한 2주간은 기어서 올라갔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힘이 나면서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까지 맨발로 계속 걸었더니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어요. PSA 지수가 935가 0.35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까맣은 흉추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상됐습니다. 자, 의사가 깜짝 놀래,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암이 맨발로 치유된 겁니다. 설령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맨발로 걸으시면 반드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죽기 살기로 맨발 하십시오. 그러면은 살아나십니다. 사즉생입니다. 내가 죽기를 살기로 맨발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맨발 걷기와
협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수술하거나 또는 항암을 하거나 또는 방사선을 받으시는 경우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 맨발로 걸으시면 그 후유증이 최소화됩니다. 항암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항암을 넘어가세요. 그리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급한 수술을 하거나 또 현대의학으로 급히 항암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암이 제어된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보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저는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협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암하시고 또 치료를 받고 계시고 방사선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지 마라. 너무 차운데 나가서 맨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또는 한방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주변에 흙길을 또는 황토길을 만들어가지고 입원한 환우분들을 맨발로 걷게 하는 그런 암병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도움이 된다. 보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패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으셔야 되거든요. 자, 맨발로 걸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됐으니까 나도 하루 종일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시면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 뭘 해보고 싶고 또 뭘 해보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거기에 맞게끔 노력하시고요. 맨발은 치유한다. 땅은 치유한다. 맨발로 걷는 순간 치유의 스위치는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암 이외에도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사례들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이사장님이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다가 맨발로 걸어서 지금 11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인천의 나사렛 국제병원의 현직 이사장님이시고 50년간 유명한 한의사로 인수를 펴오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파킨슨병은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집 뒤에 청량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증상들이, 예컨대 첫 번째 변비, 매일 관장을 해야 될 정도의 처참한 그런 삶의 변비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했는데 기억력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덜덜덜 떨렸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 이제 혼자서 지팽이 짚고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사실을 한 대형 신문에 보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 영상을 보신 파킨슨병 환자들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에게 알려오신 분만 7분이 맨발로 걸어서 파킨슨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금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고혈압이면 평생 고혈압입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본태성 고혈압 이런 거는 원인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당뇨도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맨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선 왜 고혈압이 생기느냐?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가득합니다. 활성산소가 가득하면은 그 활성산소가 과산화지질을 만듭니다. 그 과산화지질이 혈관 속에 막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했던 수도관이 계속 침착되면은 수도관이 계속 좁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신발 신고 사시면은 우리 적혈구의 표면자라가 낮아가지고 혈액이 계속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은 이 좁아진 혈관에 끈적끈적한 혈액을
통과시키려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신발을 벗고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돼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 과산화 지질들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묽어지니까 압력을 굳이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고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혈당의 경우에도 왜 당뇨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당뇨가 있어요.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한 10%의 당뇨 환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베타세포가 파괴되느냐? 이거는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정상작동을 못하느냐?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스스로 그걸 막아내라고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하려면은 땅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구도체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땅속에 전자가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아내라고 만든 면역계가 자기 세포가 적인 줄 알고 막 공격하기 시작해. 그런 상황에 어떤 경우에는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당뇨병이 걸린 분들은 췌장에 베타세포를 공격한 거예요. 베타세포가 파괴돼. 그래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제2형 당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생성된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의 발전소에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밀어 넣어야 돼요. 그걸 밀어 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하고 타가지고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어 젖히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전자를 받아서 충전돼 있어야 돼요. 특히 당뇨가 생긴 분들은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전자가 제대로 보충이 안 돼요.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느냐?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줘요. 몰라요. 바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항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하시면은 땅속에 전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면역계가 막 충전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문을 막 팍팍 열어 젖히는 거예요. 포도당이 막 들어가요. 그거 막 타요. 혈중 포도당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 2달 정도 맨발로 걸으시면 다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포도당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포도당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도 치유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8년간의 그런 치유의 기적들의 그런 경험들에 근거한 사례들입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해서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알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젊어지고 살아가는 게 막 행복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신다고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